즐거운 큐시토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제목은 이은혜, 조연수 영장 심사,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론입니다. 이 이은혜, 조연수 두 사람의 영장 실질 심사 조금 뒤인 오후 3시 반부터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살인 미수, 보험 사기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어제 오전 이미 검찰에서 영장 청구한 상태고요. 가평 익사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실 애초 영장실질심사가 잡힐 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좀 노출이 많이 되고 네. 기자들과 만나는 자리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유족에게 사과하는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정해진 바로는 이 내부 통로를 이용해서 구치소에서 영장실질심사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니까요. 이 내부 통로 부근에서 기자들이 대기 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 피의자들의 모습 잠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발언을 듣는 기회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은 검거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변호사 선임을 계속 미루면서 변호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심사에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국선 변호사가 급하게 선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이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 기록만으로도 이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100%다라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장 실질 심사 결과 빠르면 몇 시간 안으로 나오거든요. 이르면 오늘 오후 두 피의자 구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경찰의 얘기는 오늘 구속될 가능성이 100%다라고 지금 굉장히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 검거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씩 이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찬찬히 좀 짚어보죠. 이제 우리가 이 방송에서 사실 이 얘기를 했었던 게 아니 이렇게나 4개월 동안 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력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조력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죠. 네, 아직 명수까지는 파악이 되고 있진 않지만 네. 조력자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추적이 어려웠던 부분이 사실 뭐 통화 기록이나 신용카드 이용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유령 생활을 하고 맞아요.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검경이 도피를 돕는 조력자 분명히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주변인들을 좀 샅샅이 살피고 있었는데 이 감시망 안에 있던 주병인 한 명에게서 두 사람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사흘째 되던 밤에 좀 이상한 카드 결제 내역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은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네. 경기도 외곽의 한 숙소 비용을 이 지인의 카드로 결제한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일대 찾아가서 CCTV를 뒤졌고요. 이은혜, 조연수 그리고 여행에 함께한 지인들을 파악해서 이 여행 지인을 추궁을 해서 두 사람의 삼성 오피스텔 도피처를 알아낸 겁니다. 일단 신용카드를 빌려준 지인은요. 네. 이 범인 도피 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소환이 됐고요. 네. 이 조연수에게 오피스텔 계약 때도 명의를 빌려준 다른 지인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검찰은 이 외에도요, 이 피의자들에서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서 조력자들을 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은혜, 조연수 두 사람의 얼굴이 공개된 공개 수배가 된 건 사실 이 계곡 살인 사건 요 한 건 때문에 사실 이 공개 수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계곡 살인 때 공범으로 좀 추정이 되는 사람은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 공범 말고 지금 이 도피 중에 카드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요. 같이 공개 수배 이후에 여행을 간 사람도 있고 오피스텔에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있고 지금 한두 명이 아닌데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보면 판이 굉장히 좀 커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이제 의문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잠적할 수 있었을까? 오랜 기간을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 의문이 많이 제기가 됐는데 지금 보면은 어쨌든 조력자가 있던 것이 이제 분명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사람이 단순한 어떤 도움을 준 네. 그냥 그런 정도인지 친인척인지 아니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추가적인 어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구속자가 더 나올 수도 좀 있지 않나 그렇게 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이 좀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이 저희가 블러를 좀 치긴 했습니다만 얼굴을 가리고 나가기도 하고요. 마스크를 지금 쓴 상태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이 조금 전
이 지금 인천지법에서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이은혜, 조연수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짧게 지금 포착을 해서 이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수아 기자, 이 두 사람이 사실 덜미를 잡히게 된 이유가 공개 수배로 전환한 이후에 1박 2일 동안 인근으로 굉장히 이 경기도 외곽 이 근처로 해서 여행을 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있는 여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네. 경찰은 문제 경기도 외곽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나 유흥 여행이 아닐 수도 있다, 단정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도피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일 수가 있다, 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더 들여다본다는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윤경호 위원님. 지금 이 두 사람 잡히긴 했습니다. 잡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진술을 거부 묵비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글쎄요. 지금 뭐 이미 알려질 대로 웬만큼 다 알려졌는데 이게 이 두 사람한테 유리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요. 도피 이후에 자수라는 얘기가 조금 나왔죠. 네. 근데 사실상 경찰은 또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이은혜의 부친이 중간 다리를 놔서 사실상 자수 직전까지 갔다 이런 건데 또 뭐 어느 보도를 보면 막상 체포될 때 본인들이 살고 있던 22층이 아니라 15층으로 오라고 해서 혼선을 줬다 네, 네. 이런 것도 있는 거 보면 이제 검찰이 아마 구속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기소를 할 때 규명이 되겠죠. 자수라고 얘기를 하면 가명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서로 앞뒤가 지금 맞지 않는 네.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예 지금 기소된 그 구속영장 써져 있는 명목을 보면 네. 사실은 살인미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법 위반 미수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직 규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라는 점을 아마 이은혜와 조연수 그리고 변호인들은 겨냥을 한 게 아닐까라는 짐작만 되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묵비권 행사라는 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완벽하게 정황에 대한 수사가 돼 있으면 네. 오히려 당사자들이 훨씬 더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 경찰이 사실 이 구속을 거의 100%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처럼 경찰이 다 자료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의 묵비권 행사는 오히려 더 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지금 무난하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문제는 두 사람이 4개월 동안 지금 도주를 한 상황이죠. 근데 이렇게 눈을 피해 있으면서 글쎄 뭐 주변 이 도움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명의를 빌려주고 이런 거 말고 지금 보면 이수아 기자, 네. 월세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 이 돈도 공범이 빌려준 걸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네, 사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무래도 피해자 남편의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피해자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요, 이 피해자의 생전 재산 약 7억 원 안팎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거의 15년 차인 안정적인 대기업 연구원이었거든요. 네. 거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네. 이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1억 5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또 라면과 김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은 전기료를 낼 수 없을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잖아요. 네. 이 사망한 피해자 남편 유족 말을 조금 더 들어보면 이 피해자 생전에 이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대체 어디에 투자한 건지는 그 투자 목적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았다고 해요. 또 이 네. 숨진 남편의 빈소에서 이은혜에게 돈의 사용처를 다시 물었지만은 그냥 저희가 돈을 많이 썼다, 죄송하다고만 했지 그 이상의 또 언급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피해자 재산은 그럼 어디로 간 건가, 이 행방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은혜 씨의 도피 과정을 보면 앵커가 말한 대로 금전적인 어려움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인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월세 월 100만 원이었는데 무리 없이 내고 있었고요. 네. 또 외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공개 수배로 이미 얼굴이 다 공개된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배달 음식을 주문해 먹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계속해서 음식을 사 먹는데도 돈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게다가 이 씨는 남편이 숨진 뒤에 최근까지 28개월 동안 남편 앞으로 나왔던 이 국민연금을 1,300만 원 넘게 빼돌렸다는
사실도 새로 나왔거든요. 네. 이런 정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수억 원의 재산이 두 피해자에게 좀 나눠서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참 이 들으면 들을수록 무섭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수아 기자. 네. 지금 페이스오프 이 얼굴을 아예 바꾸려고 했었다고요. 네, 영화에서나 들어봤을 그러니까요. 일이 아닌가 싶은데 이 두 사람은 지난 1월이죠. 이미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에서 이 수도권 소재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담을 받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그리고 성형수술 견적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전까지 갔다고 봐도 무리가 아닌데요. 도피에 유리하도록 좀 외모를 통째로 바꾸고 인생을 새로 시작하려는 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들은 상담만 받았을 뿐 실제 성형수술은 하지 못했는데 아무래도 뭐 현금으로 계속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대부분. 그렇다 보니 도피 자금이 성형수술을 할 만큼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성형수술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4개월 동안이나 이 잠적해서 이 찾기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성형수술을 받았으면 어쩔 뻔했나 약간 아찔한 생각마저 좀 듭니다.